네. 자, 법정 추인. 일단은 자습서 페이지 112쪽 5-가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추인 제도는 묵시적 추인의 성격을 갖는 게 아니다. 자,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의사표시가 아니죠. 우리 처음에 배웠던 것은 취소권자, 즉 추인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법정 추인은 그렇지 않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가 뭐냐면 법정 추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정 추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뭘 한다? 취소권을 배제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필요 없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럼 그 요건 뭐다? 일단 취소 원인의 종료, 그리고 법정 추인 사유가 있었는데 두 문자에 있어서 이청계, 담양, 강제 집행. 그리고 특이한 게 이의를 유보하지 않는다. 이의를 유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러한 행위를 취소권자, 즉 취소권자가 이러한 법정 추인의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서 나 취소권 행사할 거야. 그 얘기를 하자면 이의를 유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중에 나는 이건 추인이 염려돼서 나는 나중에 추인권을 행사할 겁니다. 취소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 의사를 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시험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잘 나옵니다. 법정 추인의 요건. 자, 그러면 이청계 담양 강제 집행 외우는데 이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채무의 이행이겠죠. 청은요, 이행 청구, 계는 경계 계약, 담보는 담보 제공, 양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암기시오.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취득한. 뭐와 비교하면 법률 행위 취소로 취득한. 이건 법률 행위 취소해서 그 취소권을 행사한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경우가 아니라 법률 행위 자체로 취소 전에 취소하지 않고 그 법률 행위를 취득한 권리.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이 있습니다. 근데 강제 집행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강제 집행 자체는 계약의 상대방이 각자의 지위에서 집행권을 들기 때문에, 그럼 집행권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추인사유 요건에 다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큰 고민이 없어요. 그리고 담보 제공도. 담보에는 인적과 물적 있어요. 물적 담보 제공은 뭐냐면 저당권상. 물이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거. 연대 보증 아니면 보증, 사람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적이든 물적이든 큰 쟁점이 없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제공을 받든 아니면 자신이 채무자로서 제공하든 상관없기 때문에 큰 쟁점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경계는 뭐냐면 기존에 A, B라는 권리 채권 채무가 있는데 A, B를 소멸시키고 대신에 뭘 한다? CD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CD가 별개의 채권 채무가 새롭게 생기는 건데 이 논리적 전제는 뭐죠? 기존의 권리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계약 자체가 자주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포인트냐? 이와 이행 청구와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취득한. 그러니까 법률 행위로 취득한. 이런 표현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과 동그라미 1번과 2번과 4번을 5번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사례로 나옵니다. 사례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이에요. 그리고 항상 매매 계약입니다. 그다음 매매 계약이에요. 그런 다음에 취소 사유가 있어요. 취소 사유에는 뭐 제한 능력,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이겠죠. 주로 사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항상 매도인, 매수인을 이렇게 구분하신 다음에 취소권자가 누군지 그걸 찾는 겁니다. 만약에 취소권자가 여기다.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는데 매도인을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취소권자다. 취소권자.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추인과 법정 추인 사유는 추인이 있는 것처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부자기가 기망행해 달라면 부자기가 자기랑 동등하게 평가할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중간에 연결하는 개념이 뭐였죠? 고지 의무. 그런 것처럼 추인과 법정수의사로 좀 동등한 취급에서 뭐 징표가 있어야 돼요. 예컨대 첫 번째가 뭐였죠? 이행. 이행은 전부나 일부인데 채무의 이행이에요. 자,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면 추인과 동일하게 볼 수 있죠. 그 채무를 이행한다는 얘기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게 논리적으로 전제되기 때문에 따라서 매도인이 자신의 취소권자인, 그래서 포인트를 읽을 때는 취소권자인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법정 추인의 사유가 생긴다. 그런데 매수인이 이 사람 취소권자의 상대방이지 취소권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돈을 지급하는 거죠. 야, 돈 받으세요 하면 취소권자가 항상 받습니까? 아니죠. 취소권 행사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거절하겠죠. 아니면 취소할 의사가 없으면 받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채무를 이행한 것 자체만으로는 법정 추인의 사유에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럼 뭐가 되었죠? 매수인 상대방의 채무 이행과 플러스 뭐가 있어야 한다? 수령이 있게 되면 이 취소권자 의사표시는 더 이상 취소하지 않겠다는 걸 봐도 타당하겠죠. 반면에 거절하게 되면요. 거절하겠다는 얘기는 취소권 행사하기 때문에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이 이행한 채무를 수령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행의 청구. 잘 나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하면서 하셔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행의 청구. 자, 좀 전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거고 지금은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이행의 청구. 자,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뭐 하는 거죠? 취소권자가 매도인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어떤 권리를 보는 거죠? 채권,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 이야기는 계약 자체를 그대로 유효하게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이행 청구 자체는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는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된다. 반대로요. 매수인이 이행을 청구를 했어요. 어떤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선택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취소권자예요. 취소권자 입장에서 만약 취소할 의사가 있으면 의무를 이행을 거절하고 뭘 하겠죠? 취소권 행사하겠죠. 반면에 이 사람이 내 취소권이 있지만 이행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매수인이 이행 청구를 하게 되면 알았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겠죠. 채무 이행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이행 청구를 하게 되면 구분해야겠죠. 어떤 경우? 매수인이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권자 아닌 사람의 이행 청구 자체는 따라서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되잖아요. 다만 이행 청구를 했을 때 이 취소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순간 그것은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행 청구는 아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채무 이행을 수령할 때는 된다. 이런 부분들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도식화시켜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자, 2000개 담양 감지의 집행.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득한.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란 이런 거죠. 자, 아까 매도인과 하나 빠졌네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취소권자예요. 자,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에 의해서 이 법률행위로 취득한 이 법률은 계약이에요. 계약에 있어 취득한 매도인이 뭘 취득했죠? 매매대금 채권이죠.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 매매대금 채권이라고 하죠. 법률행위로 취득한 매매대금 채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채권을 취소권자인 매도인이 자신이 법률행위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했다. 이런 얘기는 취소를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된다. 결국은 취소권자 측에 해당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득한 권리는 결국 취소권자가 법률 행위를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취소권자가 아닌 그 상대방이 자신이 법률 행위로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요거는 법정 추인 사유 아니다. 그래서 취소권. 왜냐하면 이 사유 한다 하더라도 취소권자가 추인한 것을 볼 수만한 모양새는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취소권자는 법률 행위를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들. 반면에 지금 법률 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취득한 것은 매매대금 지급 이제 청구권인데 요걸 설명하려면 요런 게 있어요. 기출 문제인데 매수인에게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취소권자예요. 이 사람이 취득한 권리는 법률 행위로 취득한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게 되면 법정 추인 사유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 뭐냐면 매수인이 이 법률 행위를 취소했어요. 법률 행위가 취소가 되면 이행한 국부의 반환이 문제가 되는데 통상 매매 계약에는 뭘 지급하죠? 계약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이 법률 행위를 취소하니까 어떤 채권이 있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서 부당이득 741조에 의한 계약금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요거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 사유다? 아니죠. 취소를 했기 때문에 법정 추인 사유를 볼 수가 없죠. 법정 추인 사유는 취소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취소권을 배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취소를 했고 위에는 좀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거다. 그 표현을 잘 구분해 주십시오. 자, 그 표현이 자습서를 보게 되면 자, 페이지 113랑 기출 25회입니다.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자, 이 경우에 갑이 을을 기망했으면 취소권자는 을이 취소권자입니다. 자, 요렇게 놓고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 동그라미 일비 1번 갑이 이행을 청 경우 거절할 수 있죠. 이 사람 취소권자이기 때문에 갑이 취소권자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행 청구를 받아서 을이 취소권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순간 그 경우는 법정 추인 사유가 해당된다. 그래서 항상 취소권자편에 뭐가 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갑이 취소권자가 아니에요. 을에 대한 대금 채권. 갑은 법률 행위로 어떤 채권을 취득하죠?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건 법률 행위로 취득한 채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취소권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사람이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하더라도 해당되지 않는다.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경우 갑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했어요. 하지만 을이 취소권자가 거절하게 되면 추인 사유가 안 되죠. 그래서 단순히 갑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만으로도 안 된다. 항상 취소권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액션이. 자, 4번.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이의 없이. 자, 을이 취소권자예요. 그러면 기망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 표현은 뭐냐면 취소 원인이 종료된 상태에서 을이 이의 없이 법정 추인의 요건. 세 번째. 취소 원인이 종료 법정 추인 사유 존재, 그 다음 이의 유보가 없으니까 그 요건을 다 풀어 쓴 겁니다.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거니까 채무 이행. 취소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추인 사유로 본다. 자, 5번 동그란 5번이 중요합니다. 을이 매매 계약의 취소를 통해서
취소를 했던 취소를 한 거기 때문에 법정 추인사를 봐서는 안 되겠죠. 문제의 답이 있는 겁니다. 뭐와 혼동되지만 매매 계약을 통해 취득한 권리는 다르겠죠. 매매 계약을 통해 취득한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고 취소는 뭐다? 계약금 반환 청구권이죠. 자, 그 부분 잘 구분해 주십시오. 자, 취소권의 존속 기간. 자, 자습서에는 이제 표현을 잘 안 했는데 이 취소권의 존속 기간은 일단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이 표현은 무조건 암기를 해주십시오. 추인할 수 있는 날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면 결국은 취소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겠죠. 그리고 추인의 요건을 갖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출제가 안 되고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 3년, 법률 행위 10년. 그리고 제척 기간이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도과되거나 행사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있는데 크게 소멸시효와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민법 총칙 마지막에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 이 경우는 제척 기간이다. 제척 기간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특징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킨다. 그러니까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킨다. 조속히. 그래서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방한다. 즉 취소권은 유동적인 유효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유효가 아니라 유동적 유효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권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언제 취소될지 모르는 운명에 있는 겁니다. 그걸 오랜 기간에 갖게 하는 것은 상대방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조속하게 확정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제척 기간을 둔 겁니다. 그래서 3년, 10년. 자, 법률관계 조속기 확정. 그러다 보니 기간 진행에 중단이 없습니다. 중단이 없고 중단이라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즉 법원이 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한 걸 판단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제척 기간의 기간 준수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이게 뭐와 계열되냐면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특징은 뭐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았을 때에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았을 때 소멸 효과를 주는 건데 법률관계 조속기 확정하면 다른 거죠. 이건 불행사에 대한 페널티를 줍니다. 또 행사하시는데 오랫동안 일정 기간 행사 안 하면 소멸의 효과를 부여하는 거다. 이 차이점이 취지가 다르고요. 그렇다 보니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권리 행사하는 동안에는 기간이 진행되지 않고 또 중단도 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도 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주장해야만이 판사님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변론주의,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한다. 주장이 있어야 판사님이 판단한다. 이게 변론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주장 책임이 있어야 한다. 주장이 있어야 판단한다. 요 차이점들 지금 언급하시면 나중에 다 한꺼번에 정리할 겁니다. 그때 개념의 포인트가 어디 차이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알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 취소권을 살펴봤습니다.